아직 양극화는 시작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지역을 선점하게 되면 10년 이상의 30억이 아니라 한 5년 이내에 30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도 부동산 고민 상담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목은 영유아 키우는 30대 부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 키우는 30대 동갑내기 부부 고민 사연입니다. 와이프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25년 5월 출산 후 육아 휴직 상태이고 내년 4월 복직 예정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아산에서 용인 장거리 출퇴근 중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제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잔금은 내년도 1월 10일에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그 이후 시점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방향성은 이제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갈아타기를 아예 해서 거주하고 투자를 함께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나머지 두 번째는 직장 근처 로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남는 돈을 잘 뭉쳐가지고 좀 더 상위 급지를 투자해 놓겠다라는 거고요. 그 상위 급지는 향후에 내가 좀 거주를 할 수도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점해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단지를 이렇게 적어 주셨거든요. 뒤에 이제 칠판에 하나하나 좀 적어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황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에 맞벌이 부부시고요. 소득은 높은 편인데요.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했고 내년 4월에 이제 복직을 하실 거니까요. 맞벌이 소득 기준으로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보면 월에 1,100만 원 정도 벌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자녀는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아직은 좀 어린 거 같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매도를 했고 잔금은 내년 1월 초순경쯤에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냐면 총 8억 4천이 생기고요. 저축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현금을 보면 3억 5천이나 이게 들고 계시고요. 주식도 가지고 있어요. 3억 1천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은 순자산이 이미 무려 한 15억 이상 있으신 맞벌이 부부세요. 이 상황에서 이제 목표를 정하신 건데 기간을 좀 길게 잡은 것 같아요. 10년 이상에서 30억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를 만드는데 10년 이상으로 이제 잡으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을 많이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역 선정을 잘 하시면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생각하셨던 게 10년 이상이 아니라 한 5년 이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자산이 빨리 불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7월에서 8월에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고 9월에 갑자기 이제 대출 규제 등이 와가지고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하시냐라고 이제 여쭤보셨거든요. 이제 거래량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됐는데 모든 아파트가 다 거래량이 떨어진 건 아니고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통계로 이미 나온 거니까요. 9억이 이렇게 넘지 않는 주택은 오히려 거래량이 이렇게 더 많아졌고요. 상대적인 겁니다만은. 근데 아마 이제 나열하신 주택들이 다 이런 거예요. 광교, 동탄, 위례 이런 데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지역들은 여기에 속하겠죠. 9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데는 이 정도 되는 주택의 가격에 포진되어 있는 건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죠. 그래서 내가 보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제 거래량이 좀 영향이 있고 대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30억이 이렇게 넘어가는 주택은 오히려 영향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라고 했을 때 저의 답변은 우리가 어차피 15억 정도 있는 시드이고 목표가 30억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주택을 현 시점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30억일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30억이 될 지역을 미리 선점하면 되겠죠. 이제 후자가 좀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30억이 될 수 있는 투자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양극화가 된다라 그랬는데 아직 양극화는 시작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지역을 선점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의 30억이 아니라 한 5년 이내에 30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순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한 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케이스 1이 뭐냐면 고민하신 게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겠다. 말씀하셨던 지역이 어디냐면 광교에 이편안도 하나 말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중흥 S클래스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금액대가 이제 국평 기준으로 한 16억 정도 내외 하니까 여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데가 동탄에 보면 이제 한화 이제 꿈의 그린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평이고요. 매매가는 12억에서 한 13억대 정도를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여기를 뭐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주가 있고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주의 가치가 월등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주의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뭐 직주 근접인 지역을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자산의 목표를 좀 빨리 불리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측면에서는 올바른 지역의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1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 그래도 케이스 2에는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단지를 선정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를 해서 동탄에서 월세를 뭐 1억에서 2억 보증금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아마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돈 한 13억대 정도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케이스 2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이제 지역이 좀 중요할 텐데 한 가지 지역은 어딜 말씀하셨냐면 위례의 송파 이제 꿈의 그린이라는 단지를 말씀을 하셨고 여기도 이제 33평을 보셨는데 여기 매매가가 한 15억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례 송파 꿈의 그린하고 광교나 사실 동탄 뭐 급지의 차이는 약간씩 있을 수는 있는데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까지 했는데 이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투자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위례는 좀 제외를 역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괜찮은 단지가 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림픽 회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지 이제 국평이 지금 시세가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열하신 여러 가지 안 중에서는 올림픽 회밀리가 투자성은 현 시점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미래 가치를 얼마 정도로 평가할 것이냐라고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국평을 받는다라고 보면 저는 한 25억 정도 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해요. 레퍼런스가 되는 건 이제 헬리오 시티를 보시면 되고요. 뭐 헬리오보다 좀 아래에 있긴 합니다만은 시세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날 단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이게 10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 뭐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나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이 돈을 투자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투자 그렇게 뭐 적합한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투자를 해도 이제 30억에는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는 좀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안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하셨죠. 다른 좀 더 괜찮은 지역은 어디 있을까라고 여쭤보셨는데 지역은 같아요. 같은 이제 송파구인데 좀 더 위쪽으로 가보면 잠실 바로 옆이 신천동이거든요. 신천동에 보면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는 한 2년 정도 이내 앞두고 있는 단지 중에 한 2개 정도 단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으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시세가 지금 30평짜리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시세를 보면은 매매가가 한 22억에서 한 23억 정도 하고요. 추가 분담금을 계산해 보면 한 4억에서 5억의 추가 분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핏 더해 보면은 지금 뭐 잠실에 있는 엘리트 가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뭐 투자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잠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급지는 좀 더 좋긴 하지만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의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 신축의 아파트가 가지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는 평당 1억 이상도 갈 수 있거든요.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전체 현금을 다 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매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주고 이 잔금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 내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소득을 보니까 소득이 꽤 높단 말이에요. 이거 50% 정도는 대출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충분히 뭐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담보대출을 받거나 혹은 그 시점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충분히 잔금을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송파구 신청동 좀 더 상위급지 입주권을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나열하신 것 중에서는 올림픽 회밀리를 뭐 재건축 투자니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둘 중에 비교해보면 1번의 선택지가 월등히 자산을 좀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이고 전세가도 좀 나중에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오른 전세가로 다시 재투자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재건축 예정지는 전세가가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전세금 오르는 걸로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는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케이스 1, 2는 사실은 뭐 그렇게 투자성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는 건 좀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 시드면은 지역 선정만 좀 잘하면, 제가 뭐 예시로 말씀드린 이 지역 선정만 좀 잘 하시면은 충분히 빠른 기간 안에, 뭐 10년이 아니라 5년 기간 안에도 자산을 더블 스코어로 만들 수 있고요. 송파구에 있는 신청동에는 입주권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차선으로 올림픽 패밀리를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국평보다 가능하시면 조금 큰 평형을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평가 구간인 것 같거든요. 국평보다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돈을 더 쓰더라도 좀 큰 평형을 가시는 게 저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